8월입니다. 8월의 책은 이런 책입니다. 늙는다는 착각. 엘렌 랭어, 하버드 심리학의 거장인 랭어가 늙는다는 것은 착각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노인으로서 무력하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면, 노인은 낡은 사람이 아니구나, 늙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죠.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선거에 관해서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지금 시끄럽죠. 평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겠죠. 억지 춘향식으로 여기저기 가서 사과를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노인의 가치에 대해서, 노인의 인생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비하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때 그렇게 발언이 나왔겠습니까? 사과도 진정성 있게 즉시 조건이나 토를 달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하는 걸 보면 역시 못마땅합니다. 노인의 위상이 추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바로 둘러보면, 교수니까 이제 5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노인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때 노인들한테 공부했을 것이고, 집에 가면 부모가 바로 노인들이요, 그 주변 친인척들 중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을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무시하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튀쳐나오지 않을 텐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노인들을 무시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옛날부터 그런 역사를 많이 가져가지고 여기저기 보니까 그 흑역사를 쭉 얘기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정치권만이 아니죠. 사회, 경제, 문화, 여기저기서 노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공로가 많은데,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지금 와가지고는 젊은이들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룬 듯이 그렇게 늙은이들을 어찌 보면 헌시적 버리듯이 하는 측면이 있죠. 옛날에 이를테면 늙다 하는 것은, 늙다, 이렇게 낡은 것과 같은 것 아니냐, 낡다. 즉 늙은이는 낡은이가 아니냐, 이렇게 그 민간어원서라에서 이제 우스개라는 소리도 있지만, 하여간 늙은 사람은 낡은이처럼 취급을 받죠. 그래서 쓸모가 없다, 천덕꾸러기다. 그래서 심지어는 버리기도 하는데, 고려장이 대표적이죠. 현대판 고려장도 있어서 노인을 버리는, 노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늙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 낡은 사람이다. 낡은 것은 신발도 버리고 사람도 버릴 수 있다는 의식이 지금 있는데, 농경시대만 해도 어때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반복을 통해서 나온 슬기가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 쓸모가 없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노인들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보면 몇 번 보는 대로 인사하고, 지금은 아니죠. 아예 그들의 공로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마치 뚝 떨어진 것처럼 노인 세대를 절연하는, 절단하는, 끊어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늙는다는 착각을 하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 긍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김은경 위원장도 분노한 노인들에게 어찌 보면 불을 지른 겁니다. 화를 자초한 겁니다. 지금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옛날에 자기 어릴 때 비하면은 무시를 당하는데,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참 이 언행에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 회장이다, 노인 집단이다, 여기저기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하죠. 지금은 젊은 시대 아닙니까?
한 세기를 쭉 두고 보면은 이 100년 기간이 어떻게 진행됐냐. 노인의 위상이 추락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인 역사, 노인 위상 추락사. 이게 어찌 보면 한 세기입니다. 구한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교통통신에 노인들은 소외되잖아요. 노인들의 지혜는 별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금력과 뇌력이 중요한 이 지식근로 시대에는 옛날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정보통신, 정보화 시대에는 검색의 시대, 노인들은 역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재력과 통신과 이런 그 과학기술의 급변,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힘쓸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막상 이를테면 이 유튜버는만 해도 컴맹이라든가 영상을 제작해서 편집할 수 없다면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 노인도 내가 하면은 멋진 인생사를 들려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걸 촬영해서 편집하고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단은 기계에 대한 뭐랄까요, 그 거부감이랄까요, 좀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있느냐, 노인들이 그런 어떤 그 자기 틀에 가두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근데 어떤 생각이냐, 우리를 노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노인의 신체는 생로병사에서 나오듯이 계속 추락하는 거다 하고 인식하는 거다. 노인의 최고의 인질은 뭐냐, 최고의 흠결은 뭐냐, 스스로 신체가 노인을 인질로 잡는 게 아니라 내 신체는 늙어간다, 내 신체는 쓸모가 없다, 나는 노안이다, 나는 동안이어야 되는데 내 청춘은 어디 갔는가,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과거가 좋았는데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신이 늙어가면 이제 사회에서 소외되니까 어떻게든 안 늙으려고 먹는 거 하며 수술을 하며, 그리고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부르면 그 자체에 과민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한다든가 욱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만큼 노인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인들 중에서도 남자 여자를 조사해 보니까 생일을 맞이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생일 이전에 남자들이 많이 죽고 생일 이후에 여자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들은 생일 맞이하기 전에, 야, 이번에는 어떤 딸내미가 올란가, 딸내미가 와서 내가 이제 거의 죽을 무렵이 됐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마지막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멋지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결별을 해야 되지 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그 자녀들이라든가 친인척이 모였을 때 내 마지막 말을 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지, 그때까지는 내가 정신을 초롱초롱 챙기고 있어야 되지,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실제로 생일을 지난 다음에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같이 그 즈음에 아팠다고 하더라도. 근데 남자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뭔 생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죽음의 사자가 와서 부르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생일에 대한 기대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그때 모였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유언할까, 그리고 그때 준비한 어떤 말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남자들 삶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기념일 잘 챙기고 생일 잘 챙기고, 그리고 결혼도 이를테면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연한 남자와 결혼할 때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스스로도 하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도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들이
이 심신을 준비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고 방식을 이렇게 젊게 해서 평균 수명자들보다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개는 연하의 여자들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뭐 남자가 뭘 보여주려고 막 그럽니까? 노력합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노인들을 이렇게 인질로 잡는 것은, 함정의 노인들을 빠뜨리는 것은 신체 자체가 아니라 신체 자체에 대한 생각, 그 사고방식이 노인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의사들보다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신체 특성, 자기 감정의 특성, 자기의 기질의 특성, 자기의 어떤 그 음식 같은 것도 상생과 상극적인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로 하는가, 이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보다 잘하는 의사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임상의사보다 자기가 그걸 잘 아니까 치료법도 그런 걸 고려해서 치료할 때 치료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고유한 어떤 개인의 조건을 고려해서 치료할 때, 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물론 뭐 개인적인 욕구를, 개인차를 다 고려하다 보면 의사들은 피곤해지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그 의술의 효과를 높이려면은 그 개인의 죽도록 겪어왔던 신체나 감정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대인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근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노화는 변화다. 변화는 쇠퇴는 아니다. 퇴화는 아니다. 자, 노화가 변화지 퇴화나 쇠퇴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젊었으니까 아름답고, 현재는 현재대로 늙었으니까, 곱게 늙었으니까,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적응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노년의 아름다움, 중년의 아름다움, 청년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아까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보다도 영리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문명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맞는 기계 문명을 누리면서 가장 영리하게 살았어요.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기계 문명에 의해서 우리 뇌가 퇴화됐는가도 몰라요. 뇌력이. 그때 사람들은 더욱더 그 외부 상황과 이 뭐랄까 자연 조건과 대립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천재가 됐는가도 몰라요. 사람은 전시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생존적 측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선시대 사람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중퇴생이지만 무슨 교수들 그 김인광이네 하는 그런 친구들 못지않게 슬기로운 것을, 저도 박사지만 진짜 그런 슬기를 많이 느껴요. 야, 이 삶의 슬기, 그런 게 현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흡수해 가지고 자기와에서 거기에서 지혜를 통찰을 짜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조선시대 사람 뛰어났고 지금 노인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들을 무시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게 되는 것은 연속적 차원에서 정치건 역사건 이 그 계승적 차원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이 현장이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곳이고, 우리 아버지에서 일하는 곳에 내가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서 또 내 아들이 일한다. 그런 차원에서 성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이 논밭에서 그냥 좀 신용이라도 일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기라도 하루라도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겪어봐야 더 잘 아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노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안다면은
이 노인들은, 노화된 사람들은 퇴화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노화는 변화이지 변화가 퇴화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노화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노화가 우리에게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은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을 스스로 용인하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노화가 부정적 인식을 줘서 개인의 삶을 어찌 보면 그 위축시키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훼손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안에서 온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율성을 채구하라. 노인일수록 자꾸 쏠림 현상이라든가 부안해동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를 규율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개발하라.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이 영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라. 또 연령으로 능력을 판별하지 마라. 당신 나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연공서열식이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냥 월급만 주나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실 그 월급을 더 받는 만큼 슬기롭습니까? 그렇게 밥값을 못하니까 노인들이 또 천대받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으로서 젊으니까 밥값을 하고 능력 있고 그렇게 볼 것도 아니요. 늙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것도 아니다. 연령으로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지향하라, 삼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벼슬이었잖아요, 한때. 근데 지금은 나이가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늙으면 무능하고 젊으면 유능하다는 것도 안 되고, 또 늙으면 나이 먹었으니까 유능하고, 젊은 애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유치하다,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연령으로 능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려면 시험으로만 또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면접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노인이 실제로 이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유용한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채용 담당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입시에 입시 사정관이 있듯이. 그런데 그런 능력은 나이 먹으면서 기를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치료제는 누구냐? 인간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최고의 치료제다. 노인은 노인끼리, 아니면 노인일수록 더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리학자니까 늙는다는 것은 착각이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늙었지만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늙음으로써 병을 물리칩니까? 늙는데 자기 심신이 강인하면 심리적으로 병을 또 물리치거나 죽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생각으로 심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있죠. 그렇다면 노화를 늦출 수는 있죠. 노화를 스스로 불러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안 돼, 죽어야지. 난 늙었어, 나는 끝났어. 20대도 늙은이처럼 끝났다고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극단적 선택이다 그러는데, 자살이 선택이라는 이야기냐 하면서 선택이라는 말을 빼자, 요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은 자살이지 무슨 그게 선택이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노화에 절망할 게 아니라 노화에 적응하자. 노화는 변화니까 그것은 퇴화가 아니다 하는 이 늙는다는 착각, 참 외국 책을 소개하는 게 좀 껄쩍지근한 측면은 있습니다. 꺼림직하기는 한데, 사실은 미국에서 경쟁을 해서 세계적인 어떤 인기를 얻은 책들이 좋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써내기보다는 다른 사람 책을 번역해내요, 외국 책을. 이게 시장이 작다 보니까 번역해서 먹고 사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주특기를 그렇게 발휘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참 아쉬워요. 늙은 사람은 낡은 사람이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젊은이처럼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